김종인 선대위원장 총괄이라고 하는데요. 미래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에서 영입을 하고 나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그 6시에 있는 정규재 TV 펜앤마이크에서 정규재 선생이 그래도 많이 절제를 해서 그 비평을 좀 삼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좋습니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장수들이 다 특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특기가 다르고 이런 사람은 이곳에서 저런 사람은 저런 곳에서 우리가 가치만으로 승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가치만으로 선거 판도가 승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유권자 비율 자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을 하고 연대를 하는 겁니다. 한국 정치사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누가 잘 연합을 하고 연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황교안이 유승민하고 통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안철수하고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황교안만으로 승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노태우하고 김영삼하고 김종필하고 이 셋이서 그 3당 합당을 하잖아요. 1988년에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서 합당이 되는 거죠. 1987년에 15대인가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노태우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88년도에 한 해 있다가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여소야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당이 국회의원이 적고 야당이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한 일이 3당 합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삼당, 김종필당, 노태우당 이렇게 3당을 합당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김영삼이가 욕을 많이 먹었죠. 한편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김대중이도 김영삼이를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 군사 독재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야합을 했다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욕을 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1997년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를 할 때 김종필이하고 손을 잡는단 말입니다. DJP 연합이라 하죠. DJP, DJ 대중이하고 JP 종필이하고 이 뜻이죠. 김종필 총재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 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DJP 연합을 통해 가지고 선거를 해서 승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내각제를 약속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수상이나 총리 정도를 김종필이가 할 수 있는, 항상 김종필은 내각제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의원 내각제를 하고 싶어 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각제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김대중에게도 또 뒤통수를 또 맞아가지고 배신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그 꿈을 실현을 못하죠. 자기는 대통령 만드는데 중정권에서 역할을 해서 많이 도와줬거든요. 도와줬는데 결국은 실패를 하죠. DJP 연합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연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념만으로 보기는 어렵고 승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만으로 승리를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결국은 패배보다는 연대, 패배보다는 연합을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그렇게 해왔던 거죠. 노태우가 그리했고 김영삼이가 그리했고 김영삼이를 그렇게 욕을 하던 군사정권하고 독재정권하고 민주화 정권이 야합을 했다고 했던 그 김대중이도 결국은 김종필이하고 DJP 연합을 하거든요. 노무현이가 아니고 노태우보다 더 이렇게 밀착된 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3년 동안의 내각을 연립으로 구성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하고 총리는 김종필이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내각제도 합의를 해서 내각제도 개헌을 하기로 했죠. 개헌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DJP 연합이라는 것 자체가 김종필이 누굽니까? 박정희의 오른팔이잖아요. 김종필의 처삼촌이 박정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박근혜의 사촌 형부가 김종필이란 말이에요. 김종필의 처제가 사촌 처제죠. 사촌 처제가 박근혜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김종필이라는 사람은 박정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중앙정보부를 만든 사람이 그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김대중이가 고초를 당하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김종필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DJP 연합을 하잖아요. 이름까지도 DJP 해가지고. 이게 정치란 말이에요. 현실 정치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상은 이상인데 자기가 그렇게 욕을 하던 김영삼이 보고 야합을 했다고 했던 그 김대중이도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게 됐다 이 말이에요. 노무현은 또 다릅니까? 노무현도 절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노무현이라는 그 사람은 딴에는 노동운동한다고 그렇게 기업가들을 욕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사는 세상, 그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거의 노동자를 지칭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기업가를 배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몽준이 현대자동차 그 사장 정주영의 아들, 현대의 정주영의 아들 정몽준이하고 현대자동차 사장이죠. 그하고 후보 단일화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가 되지만은 그렇게 해서 같이 연대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이 지금 결정하고 있는 유승민이라든지 탄핵한 세력이죠. 안철수라는 그 세력 자체도 저쪽에 있는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아니 김영삼이가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노태우하고 같이 손을 잡지 않습니까? 김대중이가 그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독재 시절에 그렇게 힘들게 했던 김종필이하고 이렇게 손을 잡잖아요. 내각제 해줄게 하고 3년 동안에 연립내각을 구성해가지고 네가 또 지분 반 갖고 가라. 그러니까 장관 임명권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이 행사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나중에 또 파국을 맞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고 노무현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도 누구하고 손을 잡습니까? 정몽준이하고 끝에 가서는 깨어졌다 하더라도 그 전날까지인가 그렇잖아요. 그때까지도 그 정몽준이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김종인이라든지 통합당에서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편으로 승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저 사람이 보수의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따지는 그 색깔이 진하다 약하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 비교 대상을 그쪽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을 이번에 선거가 끝났는데 졌다. 그래서 문재인이 당이 국회를 장악을 했다. 그 상황하고 우리가 이겨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색깔이 분명하지 않지만 이 당이 국회를 장악하는 것이 좋으냐, 국회의장을 그 다수당이 되면, 다수당이 아니라 제1당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좋으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선명성을 가지고 색깔이 진하니 어떠니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을 해서 지금 비교할 것은 선거에서 졌을 때의 상황을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수가 있으면, 좋은 장수가 있으면, 기술자가 있으면 선거도 기술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기술자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선거는 말싸움 아니겠어요? 말을 가지고 일가를 할 수 있는 누구보다도 문재인이를 잘 아는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간첩이 따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와서 싸워주면, 입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그 말폭탄을 쏟아주면은, 그리고 일가를 할 수 있는 촌철살인이라 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농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파에 일단은 다 전면에서 말로 가지고 전쟁을 하지만은 그래도 선대위원장이라는 그 자리에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이 말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싸울 줄 아는 말꾼, 용감하기도 하고 위트도 있으면서 순발력도 있으면서 유연성도 있으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문재인이를 폭격할 수 있는, 잘 알아야 우리가 어떤 지식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는 일단은 알아야 되잖아요. 자신의 관점을 가지기 전에 기본 지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기본 지식,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이 좌파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이 한편으로는 김종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경제학자지 않습니까? 지금 초점을 경제에다가 맞출 필요가 있거든요. 자꾸만 이 코로나 사태를 자기네들이 수습하지도 않았으면서 수습한 것처럼 하면서 계속 지금 선동수를 하고 있잖아요. 돈을 쏟아가지고 지금 미끼를 풀어가지고 괴벨스처럼 그런 일에 있어가지고 이 경제학자가 경제적으로 탁탁탁 정리를 하면서 비평을 하면 이 권위가 있으니까 먹힌단 말이에요. 다른 인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인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이 각주고 자기 말이 힘인데, 근거인데, 논리적 근거인데, 그러니까 일단 김종인 우리가 선대위원장을 밀어줘야 된다. 그리고 정규재 선생도 오늘 보니까 그것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부드럽게 하면서 피할 것을 피하고 좀 약간 알릴 건 알리면서 지혜롭게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심이 되고, 우리가 3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이 싸움에서 이 3주 동안의 이 말싸움이거든. 선거가 말싸움인데 이 말싸움에서 우파가 하나가 딱 돼가지고 우리 안에서 서로 말폭탄을 주고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오직 저쪽에 폭탄 투하하는데, 말을 가지고 폭탄 투하하는데 집중을 해야 이길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나고 나서 또 우리끼리 집안 싸움 할 때는 하면 되는 거고, 큰 싸움 할 때는 큰 싸움 작은 싸움은 구분을 해야 되거든. 큰 싸움 할 때는 큰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큰 싸움 할 때는. 이제 작은 싸움 할 때는 그 애국심이 투철하냐 약하냐 비겁하냐 용감하냐 헌신적이냐 충성도가 어떠냐 이런 거 따지면 그때 가서 그런 거는 작은 싸움 할 때, 큰 싸움 끝나고 나서 작은 싸움 할 때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김영삼이는 노태우 손도 잡았단 말이죠. 김대중이는 김종필이 손도 잡았다 이 말이에요.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정말 박정희가 하늘나라에서 참 표현이 좀 농담삼아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진짜 김종필이하고 김대중이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선거를 하나, 연립 내각을 구성을 하나. 참 세상 희한한 일 많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박정희가?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정치파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기는 놈이 장땡입니다. 이기는 놈이 장땡. 이겨야 되지 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이번 선거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파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내부 총질 안 되고 적전 분열 안 되고 이 전쟁 앞에서 적 앞에서 우리끼리 분열하는 일 안 되고 장수들의 얼굴에 기스내서는 안 되고 황교안, 김종인이 다 우리 편으로 왔으면은 과거를 묻어두고 일단은 과거 따질 때는 또 뒤에 따진다 하더라도 지금은 안 된다. 이 전쟁 끝나고 나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필처럼 김무성이는 끊임없이 그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2인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일단은 여기서 우리 편인가 남의 편인가 그것만 구분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 시기까지만 일정하게 선거 끝날 때까지만 좀 참아주자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어쨌든 훌륭한 장수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겼으니까 두 번 큰 전쟁에서 대선에서 적진에 있었던 우리 편에 있었던 간에 이겼으니까 칼질은 잘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칼질 잘하는 장수를 잘 써서 우리도 이 선거에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로라도
주변에 보탤 거는 좋은 방향으로 보태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